네, 이제 자리에 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경전 교수님의 주제 하에 우리 김성림 교수님과 이정혜 교수님을 모시고요. 일부 주제인 AI 기반 스마트 서울 연합학습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경전 교수님께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네. 얼마나 쓸까요? 지금 기존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15분, 1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시 47분이니까 네. 4시 한 2, 3분. 오늘 두 분, 저도 발표구나. 네, 세 사람이 발표를 잘 했는데요. 제가 질문을 미리 어제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한 질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AI 공유라는 용어와 연합학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연합학습은 기술의 이름이고 AI 공유는 연합학습에 기반한 AI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어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좀 김성민 교수님부터. 네, 오늘 그 AI 공유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이전에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그런데 모델을 공유하거나 또는 모델 그 이상 어떤 하이퍼 모델을 공유한다는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해할 때 이거를 AI 모델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각자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목에 뭐 페더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스피를 썼지만 저희 그 같은 하는 사람들도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설명하는 게 몇 페이지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처음 듣는 사실은 단어였는데 착 감기더라고요. 아까 점심시간 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카쉐어링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쉐어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카쉐어링은 카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AI 쉐어링 한다는 거는 AI를 중심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유의 의미이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쉐어링 개념을 AI를 바꿔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정희 교수님께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다시 김성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연합학습 또는 AI 공유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도메인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는 좀 잘 안 될 것이다. 잘 안 되는 분야의 특징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교수님은 관심 있는 분야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아까 예시를 들 때 헬스케어,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세 번째 이제 그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시티에도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 모든 디바이스 자동차 안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올리고 다시 주고받고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차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도메인은 여전히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의 주체가 나인 동시에 병원 그리고 의사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분야예요. 저는 쭉 페더리티 러닝을 헬스케어 도메인에만 적용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정말 실증에 옮기려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을 때 번번이 막히는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제조 쪽이 비교적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조 분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다른 분야, 그러니까 5G나 또는 6G 쪽에 이제 응용,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제조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여러 공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라든가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데이터의 실제 의미를 모르고 서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 쪽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여기 그 교수님처럼
오히려 의료 쪽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희 교수님이 오히려 의료를 해보셨는데 많이 어렵다. 예, 그래서 해본 분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리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메디칼과 퍼스널 헬스케어를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미 들어간 데이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아까 그 고객 개인의 어떤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바로 크로스 사일로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크로스 디바이스인가요? 네, 크로스 디바이스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 다시 질문 세 번째는 AI 공유를 이룩하는 주체가 어떤 중앙의 매개체, 즉 플랫폼이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블록체인처럼 탈중앙 하는 형태로,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양상이 달라지는 도메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김 먼저. 네, 그 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되는 그런 컴퓨팅을 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거고요. 근데 또 저희들이 다른 쪽 연구자들 AI 하시는 특히 뭐 비전이라든가 음성 대비는 컴퓨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신다. 그래서 큰 모델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 계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곳에서 다 알아서 클라우드가 한다라고 하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바일 앱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분산 처리가 훨씬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보기에도 지금 손목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계산기가 그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분산 처리로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희를 대표하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저랑 의견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산화된다라는 거가 좋다. 그러면 우리 쪽에 그 인프라를 많이 쓸 거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있죠. 중앙 서버가 있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피어 투 피어 러닝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회가 발전된 형태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아무래도 이 중앙 집중형 일단은 조금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건데 뭐 이런 부분이나 시스템이 각각 디바이스 다른 문제들을 그 개인이 다 해결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점진적인 형태로 좀 갈 텐데, 초반에는 첫 번째 프로토콜, 즉 중앙 서버가 뭐 계산을 다 해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좀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좀 관장하는 역할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연합학습이라고 해도 그런 게 있는 다음에 요것들 굳이 이제 필요 없겠다, 나도 제각각 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뭐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로 탈중앙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연합학습 AI 공유라는 개념이 이런 AI 분야 그 자체나 아니면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아니면 혁명적일 거다. 혹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먼저. 사실은 테크니션 입장에서 이 기술은 혁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경준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저는 원래도 머신러닝 공부를 계속 했는데 이게 이렇게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연합학습을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와, 되게 간단한데 이런 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유저 센트릭 러닝까지도 가능케 하는 어떤 기술이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혁명적이라는 게 결국엔 사회에서 또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이 기술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술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가 정말 보호가 되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와 이제 실증 그런 것들이 병합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레퍼런스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사회에서 많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는, 이 연합 학습이나 분할 학습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이 끝나면은 학습된 걸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연합으로 실행을 하거나 또 그 분할해서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것들을 서로 모은다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논 OID한 데이터를 어떻게 뭐 합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이슈다. 그래서 뭐 그 해당 컴퓨터의 어떤 파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반의 그런 이슈를 갖고 있지 이게 뭐 어떤 문제를 다 푸는 거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전체 전반을 다 프로세스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산업계나 학계에서 그 연합학습에 대한 이해나 개발 상황, 기술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김 교수님부터 먼저. 네, 그 최근에 그 뭐 많은 기업체나 또는 쪽에서 6G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2030년 또는 그 더 빨리는 28년부터 6G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이제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실제로 저희들이 통신 프로토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AI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통신 그 인프라를 쓰는 두 가지 방향을 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 많은 산업체나 또 저희 쪽 산업체에서는 이런 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인프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연구원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 관해서는 꽤 높다. 근데 이제 뭐 딴 나라는 어떤가라고 하는데 거의 이걸 이해도는 상당히 톱워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어떤 기술의 발전도를 따져보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 거의 10년 정도 뒤처진다라는 그냥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페더럴 러닝을 이제 연구를 하고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페더럴 러닝 하는 사람 있나 했는데 거의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오늘 포럼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술력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연구가 워낙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 대학원의 형태로 정말 많은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갭 차이는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전히 하나 아쉬운 점은 그냥 오늘같이 AI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이경정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진짜 거의 처음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합학습이란 개념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뭔가 먼저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점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역할로 하면서 기술력도 확보했으니까 AI 쉐어링 같은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가면서 조금 더 거버넌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산업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세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 헷갈립니다 지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딱 맞네. 예. 학계나 산업계 또는 그 외 정책가 분들이 주목해야 될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막말로 좀 쓰레기 같은 데이터면 결과도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연합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잘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센티브,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하우가 뺏길 것을 염려를 해서 절대 데이터를 잘 공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연합학습이라고 해도 굳이 내가 여기 왜 참여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얘기가 이제 ESG로 바뀌고 있죠.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이제 기업이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데이터가 어쨌든 나와줘야 양질의 데이터가 나와줘야 거기서 정말 유의미한 서비스가 연합학습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코멘트는 좀 약간 일반적인 코멘트인데요. 뭐 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또 학생들도 뭐 졸업하려고 열심히 쓰는데 구현되지 않는 이론은
저는 의미가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반대적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이론에 앞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실제로 구현이 불가능한 이론은 한쪽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의미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은 실제로 구현되는 어떤 거가 100번의 1원보다 나을 때가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의 장이, 컴피티션 장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AI 공유 포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강효식 이사장님께서 주창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만드셨고 오늘 이렇게 마치 연습처럼 일단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AI 공유의 기술과 응용 정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봤다면 다음엔 뭐 비즈니스 모델 또 산업 경제 영향 그다음에 또 김성규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 컴피티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응용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할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 공유 또는 AI 공유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 그 법, 뭐 약간 그런 지능 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고 정말 잘 작동하는 방법이라면 한국에서 빨리 적용하면 그동안 데이터 부족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김선희 교수님 얘기하신 제조 분야, 한국의 또 제조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또 큰 역할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한 번만.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럼에서 사실 처음 질문해봐요. 왜냐하면 저같이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공학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연락드려야지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 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세 분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기술을 모르면 저희가 되게 두려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칼을 안 가세요. 칼이 너무 날개 서 있으면 음식을 잘 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경전 교수님께서 그 데이터 쉐어링 얘기하실 때 그 셀프 인터레스트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든지 공정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이제 리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근데 그 리더가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보통 기술 같아도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날 텐데 이런 알고리즘이 합쳐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이 다가오는데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에 따라 어떤 그룹일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김성민 교수님께서 분야가 저는 아까 그 제육 토스트하고 그다음에 빈병 골라내는 건 되게 너무 획기적일 것 같아요. 적용을 하면. 근데 커피 드리퍼는 왜냐면 이게 소믈리에 같은 경우도 맛을 잘 구분 못하는데 커피를 드립한다는 것은 같이 뭐 공유하고 또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텐데 그 어떤 제조 분야에 따라서 그 기술을 적용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효과 그런 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카테고리에 할 것인지. 이정희 교수님은 저는 처음에 되게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말씀하셨을 때 야 이거 정말 멋있다. 왜냐면 지난번에 옛날에 그 설명 가능한 AI 할 때도 이게 지금 이 레이어 사이에 뭐가 설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도 결국은 노력하면 다시 밝혀진다는 거잖아요. 기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애드프라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뭘 덧붙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다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력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제도라든지 윤리, 법의 문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길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더가 없이는 우리가 전쟁도 이길 수가 없고요. 한 나라도 또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리더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그래서 제가 무작정 탈중앙화된 그런 것은 무책임이고 오히려 아노미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생태계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이쪽 연합학습이나 AI 공유 분야에 상당히 공적인 기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기 거버넌스 문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AI는 공공재이기도 하고 어떤 AI는 사유재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인류가 지금 지혜롭게 개발해 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려움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션이 이제 AI 윤리인데 AI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AI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막 법제도를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무서워할 게 하나도 아니고 그냥 기술인데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한테 주신 질문이 그 왜 커피 그걸 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 커피가 목적이 아니고 그 커피를 그 그라인더들이 드립하는 과정을 전체를 거쳐서 한번 저희들이 전체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게 끝나면은 다른 분야에 옮겨가서 그게 의료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한번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제 교육적인 측면은 그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알고리즘 만들고 뭐 적중도가 뭐 얼마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뭐 사람이 어떻고 개가 어떻고 또 숫자가 어떻고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너도 언제까지 이런 거 갖고 할 거냐고 이제 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병이었고 병원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커피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약간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당연히 이런 규제, 법제화해서 막으려는 시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다 그런 식이어서 데이터 공유가 안 되고 사실은 발전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트레이드오프 관계여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그레디언트나 파라미터들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이런 기법들을 올려서 전혀 무결하게 프라이버시 이슈 없이 돌릴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 법제화하는 데 조금 참여가 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의미한 법제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페더럴 러닝 안 돼 이렇게 하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질문 주시면 저희 이런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럼 빈 공간들에 대해서는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논의할 게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공유 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서울 AI 튜어링에 대해 폭넓고 깊은 의견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